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미중 관계에 정통한 캐논 글로벌 연구소의 세구치 씨는 미국에 갔다가 호된 질책을 받고 왔다고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과 보스턴에서 전 정부의 고위 관료와 학자들, 수십 명의 지식인들과 함께 대화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뒤섞여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주요 화제는 일본의 수출 관리 조치에 대한 의견 교환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취한 조치에 대해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하길 원했다. 일본 정부의 기분은 알지만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판단하길 원했다라는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정권과 똑같은 것 아니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들 눈에 트럼프 정권은 미국이 그동안 중시해온 두 가지 이념인 규칙 기반과 다자주의를 소홀히 해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규칙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트럼프 정권이 중국에 지난해 7월부터 세 차례의 제재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모두 WTO가 정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도 한국에 대해 수출 관리의 엄격화라는 이유로는 비판의 소지가 없지만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규칙 기반에 있어 큰 비판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베는 수차례 공식 석상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강한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이 중시하는 자유무역 체제의 존중을 저해하고 있는 것을 일본도 따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자주의라는 측면에서 일본은 양제에 의한 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했다면서 보복되어도 영향은 작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 비해 경제적으로 약한 한국에 왜 그렇게 해야 했냐라며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전략물자를 한국 기업이 북한에 흘렸다면 그것을 알게 된 시점에서 WTO 등 국제기구의 지적 관계국과 연계하여 시정을 구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이 한국에 북한과의 밀반입 문제를 우려해서 했다는 것도 처음 수출관리 차원이라고 말했던 것에서 말을 바꾼 것이었죠. 또한 북한에 대한 밀반입 의혹은 일본이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제재를 가한 선박 여러 척이 일본 각지를 기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간 업체의 선박 추적 데이터와 일본 해상보안청 정보를 분석한 결과 해당 선박들은 최소 26차례에 걸쳐서 일본 각지에 기항했다고 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었던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8월 입항 금지 조치가 있기 전까지 합치면 총 100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말하면서도 북한의 석탄 밀수출 관련 선박에 있어서는 눈 감아주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이는 북일 정상회담을 도와주기 위해 트럼프가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음에도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결국 큰 틀에서 트럼프와 아베의 미래적 분위기가 감지되었었으나 구체적인 실체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아베는 트럼프의 대선을 도우며 불리한 무역협정을 받아주고 트럼프는 아베의 개헌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면서 북일 정상회담을 돕는 방식이었던 셈입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이상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공격들에 대해 큰 틀에서 잘 주시하며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즌튜브의 비즌입니다. 최근 불매운동이 주춤하고 있다는 일부 평가와 달리 국내에서 불매운동 생활화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국내 8개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유니클로, H마트, 무인양품 3개사에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의 매출은 7월 초 98억 원에서 8월 넷째 주 37억 원으로 62%나 급감했습니다. 이후 조금씩 반등을 하기 시작해 9월 넷째 주 매출 합계는 6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선 기존 불매운동이 약해진 게 아니라 패션 업계 성수기인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데이터와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이들 3개사 매출은 8월 넷째 주에 저점을 찍은 뒤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유니클로의 경우 지난해 8월 넷째 주 29억 원이던 매출은 9월 넷째 주 3배 이상인 98억 1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반면 올해는 11억에서 25억 원으로 소폭 느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9월 넷째 주 매출이 지난해보다 74%나 떨어진 셈입니다. 일본 재무성이 21일 내놓은 9월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일본의 한국 수출액은 4,028억 엔으로 작년 동기보다 15.9%나 줄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에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513억 엔으로 8.9%나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9월에 한국과의 교역에서 1,514억 엔의 흑자를 올렸지만 흑자폭은 작년 동기보다 25.5% 급감했습니다. 일본의 무역 수지는 1,230억 엔 적자로 3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9월 일본의 무역 수지는 540억 엔 흑자를 예상했으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경악했습니다.
이어 극심한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생존을 위한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자칫 불매운동의 표적이 될까 7월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이후 3개월 동안 홍보나 마케팅에 몸을 사려왔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특히 혼다와 닛산이 파격적 프로모션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10월에 일부 차종을 대상으로 1000만 원이 넘는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일본 차가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할인 행사가 많아지고 있다며 일부 브랜드는 재고 문제가 있어 딜러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도 할인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종대 이성훈 교수는 일본 제품의 주 고객층인 젊은 층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불매운동을 이어나가는 게 가장 큰 영향이다. 불매운동 분위기가 주춤할 때마다 오히려 유니클로가 광고 논란이나 해장 발언 등 불씨를 키우고 있다라며 초기엔 유니클로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 있어 불매운동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봤는데 이런 논란들이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감정을 긁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일본의 무역 적자가 나날이 심각해져도 아직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싸게 판다고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발 자존심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안 먹고 안 탔습니다. 혐한 논란을 일으켰던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는 주요 헬스 앤 뷰티 스토어에서 퇴출됐고 지난 9월 일본 맥주 수입액은 전년 대비 99.9%가 감소했습니다. 불매운동 직후부터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의 판매량도 급감했습니다. 항공업계는 일본 수요가 급감하자 일본 노선을 앞다퉈 줄였습니다. 일본 제품 안 입기도 활발했습니다. 일본 대표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가 주요 타깃이 됐습니다. 유니클로의 모기업 패스트 리테일링 그룹 최고 재무 책임자가 한국의 불매운동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깎아내리면서 반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은 유니클로는 지난 7월 매출이 70% 넘게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니클로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후리스, 히트텍 등 유니클로의 겨울 인기 상품 판매가 시작되고 대규모 세일 행사가 진행되며 일부 소비자들이 이에 반응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한국 소비자들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강력히 높이고 있습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유니클로는 지난 17일까지 온라인 스토어 10주년을 맞아 기념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선 한국 진출 15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진행되며 유니클로 대표 제품인 후리스 주요 사이즈가 등록하는 등 품귀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온라인 스토어에서 50% 할인율을 제공했던 플러피한 후리스 풀집 재킷은 사이즈 대부분이 품절돼 판매 페이지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선택하신 컬러 및 사이즈의 상품이 없습니다. 라는 안내문이 뜹니다. 플러피한 후리스 풀집 재킷 판매 페이지에는 세일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7일 30개 이상의 상품평이 등록됐습니다. 주로 좋은 상품 저렴하게 샀다, 겨울에 입기 좋을 것 같다, 잘 샀다 등의 반응이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 품절된 제품의 경우 재고가 있는 서울 지역 매장은 48개 중 한두 개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유니클로 창업자 야나이 다다시 패스트 리테일링 회장이 또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그가 한국인이 느끼는 반일 감정을 이해한다고 밝히면서입니다. 니케이 비즈니스에 따르면 야나이 회장은 지난 9일자로 게재된 인터뷰에서 일본이 한국을 적대시하는 게 이상하다면서 일본이 한국에 반감을 갖게 된 건 일본인이 열등해졌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쓴소리를 퍼부으며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끝물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불매운동 절정기가 지나며 유니클로는 지난 8월 롯데몰 수지점, 9월 엔터식스 안양 역사점과 스타필드 부천점 등 3개 매장을 잇따라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약해지는 듯했던 유니클로 불매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유니클로 광고 영상이 위안부 조롱 논란에 휩싸이면서부터입니다. 유니클로는 지난 1일 일본 공식 유튜브 채널에 프리스 25주년 대화 30초 유니클로 2019 폴 윈터라는 제목의 새로운 광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5일부터 국내 TV 광고로도 방영되고 있습니다. 15초 분량 광고는 98세 패션 컬렉터 할머니와 13세인 패션 디자이너 소녀가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소녀가 할머니에게 스타일이 완전 좋은데요.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으셨나요? 라고 묻자 그녀는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 라고 반문합니다. 이는 광고 영상 하단에 자막으로 쓰여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언급된 80년 전인 1939년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탄압을 받던 일제강점기 시기입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자칫 역사 왜곡 등으로 민감하게 해석될 수 있어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 광고의 일본어 편에선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는 자막이 옛날 일은 잊었어 라는 자막으로 표기돼 위안부 피해자 조롱 의혹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니클로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특정 국가나 목적을 가지고 제작한 것이 아니라 후리스 25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글로벌 광고이다. 실제 모델도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98세 패션 컬렉터와 13세 패션 디자이너를 모델로 기용했다. 둘의 나이 차이를 고려한 자막일 뿐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국가나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유니클로 관계자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는 전 세계 24개 국가 및 지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으로 인종, 성별, 직업의 차별 없이 모두를 위한 옷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기업 방침상 전 세계 어디에서나 어떠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 사안, 신념, 단체와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니클로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불매운동을 멈출 수 없는 이유, 한국 소비자들이 지치지 말고 각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유니클로를 비롯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다시 한번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걸 보고도 유니클로에 갈 한국인이 있을까라며 우리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시절 이야기를 어제 일처럼 기억하신다. 한 위안부 할머님은 80여 년 전 위안부에 끌려갔을 때 뭘 입었는지 생생히 기억하신다고 한다. 한국인이라면 80년 전 일본이 저지른 일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노는 한 고등학생의 유니클로에 대한 영상 패러디로 이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에 끌려가 노예 노동을 하셨다는 할머니는 난 상기시켜주는 것을 좋아하거든 이라며 유니클로 광고 패러디 동영상에 출연해서 논란이 많은 유니클로의 광고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당시 가혹한 노동과 폭행에 시달렸지만 임금 한 푼 받지 못하셨다는 할머니에 대하여서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한국에 유니클로의 이번 광고로 인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유니클로가 어떠한 의도로 이 광고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번 광고로 인해 의혹을 제기하게 만들거나 마음이 아팠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광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며 유니클로 측은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베의 지역구이자 출신지인 시모노세키에서 시작한 유니클로가 더욱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게 두세 배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 국민들이 용서해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항상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